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경구 이사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솔루션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사업부라는 곳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 서버 제품들을 이제 판매하고 기술 지원하는 사업부이고요. 저는 거기에서 오피스, 그리고 익스체인지, 링크, 쉐어포인트, 주로 이제 사무 생산성 관련된 그러한 솔루션들을 이제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벤더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메가 트렌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들이 향후 한 10년은 좌우하리라.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것은 모빌리티,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소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사실 이동성인데 이동성이라기보다는 COIT, BYOD 이렇게 얘기되는 이제 Consumerization of IT, 그다음에 BYOD는 Bring Your Own Device죠. COIT는 사용자 디바이스가 기업 전산망에 유입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BYOD는 사용자들이 자기 기계를,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디바이스를 사내망에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BYOD 트렌드죠.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은 상당히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메일을 전화로 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태블릿 가지고 다니면서 사내 결제 쓰시는 분들, 간단한 그 작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라고 볼 수 있고요. 모빌리티가 이제 아주 퍼베이시브하게 진행이 되면서 클라우드 기술이 그 뒷단을 받침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산망에 붙어오는 기계의 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가 이것들을 100% 어떤 기업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접근을 해오게 하고 뒷단에서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백엔드가 통합될 때 이 앞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를 자사의 전산망 안에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되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아마존 또는 뭐 세일스포스닷컴 이런 벤더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의 수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지원하는 앱의 수도 다양해지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클라우드도 다양해지면 그 오가는 데이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들인데 이것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데이터들을 그 대규모 데이터를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하고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검색해서 필요할 때 쓸 것인가에 관련된 기술들이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트렌드가 기반이 되면서 이제 소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소셜은 이러한 그 BYOD 트렌드,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기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 기술들 바탕 위에서 이제 소셜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러한 SNS를 이제 떠올리시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것들이 엔터프라이즈에 들어올 때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 사회적인 이 소통의 도구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그 기업의 생산성 자체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엔터프라이즈 소셜이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1999년에 피터 드러커가 21세기의 경영자에게 가장 큰 도전은 직원들의 사무 생산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의 이 그 경제 상황이라든가 기업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주 무서운 통찰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즘 같은 경제 시대에 모든 CEO들, 모든 CIO들, 중간 관리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한 단어는 사실은 혁신입니다. 왜 혁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지금 그 기반에 깔려 있는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내일도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일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방식이 내일도 통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2000년대까지는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하고 좋은 제품 내놓겠다라는 다 동일한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누가 이 전략을 더 실행에 잘 옮기느냐의 게임이었습니다. 누가 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느냐, 누가 더 QA를 세게 하고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느냐, 누가 더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느냐의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IT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버리면서 사용자들의 IT 수준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IT 파워를 훨씬 넘어서는 세상이 돼버리면서 사실 기업이 예전에 독점할 수 있었던 이런 정보들이 사용자들에게 100%, 200% 그냥 오픈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 발전하는 기술 때문에 이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 경제 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무 생산성은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하는 방법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혁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일 가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투자를 그러한 일에 외부의 리소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리소스에 직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환경에 더 적응 잘하고 더 잘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에 대한 것이 아주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피터 드러커가 했던 얘기는 정말로 무서운 통찰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셜의 의미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부서에 보통 컴퓨터 한 대, 프린터 한 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직원이 2대, 3대씩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데스크탑일 수도 있고 노트북일 수도 있고 태블릿일 수도 있고 폰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장비를 다양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주로 PC 중심의 업무 환경이었다라고 하면 데스크탑을 책상 위에 놓고 거기에 앉아서 얼마만큼 PC를 또는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사무용 소프트웨어들을 잘 다루는가 이러한 거에 그 업무 생산성이 크게 좌우되는 현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크게 발달하고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가 아주 일반화되면서 협업이 아주 중요시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경험을 어딘가에 쌓아두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개인기에 의존되는 그러한 지식 세계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난리지를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한 그것을 전파시키기 위한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 트렌드는 테크놀로지보다 먼저 가기도 하고 나중에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테크놀로지가 한참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트렌드가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셜도 소수의 선구자들이 지금 테크놀로지를 마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런 사적 영역에서의 소셜처럼 엔터프라이즈 쪽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막 태동기고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어떤 기업이 스마트워크가 한
7, 8년 전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해서 스마트워크를 사실 구축하신 기업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스마트워크라고 하면 메시징을 실시간, 비실시간의 메시징을 통합해서 사용자가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든 통신에 막힘이 없이 자기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스마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전화, 비실시간으로 비동기화적으로 할 수 있는 문자가 있죠. 그 다음에는 비동기화되는 메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채팅, 영상통화,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통신 방법이 있는데, 기업의 업무에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줘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통신 수단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 앞에 있건 PC 앞에 있건 차 속에 있건 간에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스마트워크입니다. 스마트워크를 도입했던 기업들은 이것은 맥킨지가 많은 그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해서 나왔던 이제 수치를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기업들은 퍼포먼스 부스트를 초기에 6개월 안에 크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몰입도가 있는 것이죠. 신기하고 써보면 재미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업무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그래서 퍼포먼스 부스트가 상당히 이렇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실증, 이 익숙함 같은 게 오게 되면서 퍼포먼스가 떨어졌다가 이것이 업무의 한 툴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상향되어서 이제 고원을 그리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측입니다. 이러면서 인트라넷에 소셜을 도입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또한 한 번에 퍼포먼스 부스트가 일 것이고 그리고 캐즘이 왔다가 플레이토로 이제 쭉 다시 가게 된다라는 이 예측치를 보여드리는데 캐즘이 왔다가 플레이토로 가게 될 때 이 스마트워크가 한번 보여주었던 업무 생산성의 이 크기하고 스마트워크와 소셜 네트워크 사이의 그 업무 생산성 향상의 크기는 큰 차이가 있다. 소셜 쪽이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맥킨지의 서베이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도대체 그럼 소셜이라는 게 뭔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뭐 링크드인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엔터프라이즈 소셜도 사내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쓰는 수준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퍼셉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퍼셉션이 소셜을 먼저 간 기업들, 선구적인 기업들이 소셜을 100% 어답션하고 활발하게 진행시키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장표가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내에 SNS를 도입해서 그 엔터프라이즈 소셜 네트워크를 이제 도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 미만이다라는 것이었고요. 잘 모르겠다, 쏘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45%, 나는 그걸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30%, 이 정도 수준이 이제 그 조사가 되었었고, 실제 운영을 해본 결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일 큰 것은 사내에서의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죠. 나는 업무에 트위터를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의 이제 그 반응이 한 40%. 최고 경영자가 그 자기의 아젠다에 이 소셜이 들어가 있지 않고 별 관심이 없는 이런 부분이 한 15%. 이것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 한 10%. 예산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이렇게 된 게 한 40%.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긴급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내 IT 네트워크에 장애가 생겼다거나 해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느껴서 다시 원복되는 경우, 이 경우가 한 10%. 이 정도가 이제 사내에서 소셜의 진행을 가로막는 그러한 이제 팩터들로 보여집니다. 그럼 소셜에 대한 인식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전형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셜이 도입된 이후에 직원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은 나는 매일 업무에서 만나는 나의 상사를 내 사적인 영역, 이제 소셜을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소셜도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침범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는 항상 변화 관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나는 이게 없어도 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나한테 강요를 하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우리 회사는 우리 업무는 소셜과 맞지 않아 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 시 저항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각각이 사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셜을 먼저 도입했던 기업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도입할 때 이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사용자 경험입니다. 사용자의 경험이 편리하고 그리고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이 이니셔티브가 계속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뭔가 사내에서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구축을 할 때 아무리 이 솔루션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 말단 사용자가 쓰기에 불편하면 그 솔루션은 사장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컨셉이 좋아도 퍼포먼스가 좋아도 엔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무시되면 이제 사장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보는데 소셜의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용자의 편리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저희가 IM을 사내에서 아주 잘 인스턴트 메시징이죠. 채팅 기능을 메신저를 사내에서 아주 잘 활용하시는 기업들이 있으시고 또한 완전히 그 채팅 수준으로 잡담하는 도구로만 사용이 되는 기업들이 있으시고 그렇거든요. 잘 쓰시는 곳은 정말 잘 쓰십니다. 그것이 이제 무슨 차이인가? 잘 쓰시는 곳에서는 업무의 도구로 정착했다라는 것이죠. IM은 메신저는 업무를 하기 위한 수단, 소통을 빠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잘 쓰지 못하고 계신 곳은 문화에 IM은 그저 채팅이나 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 약속 잡는 이러한 툴로만 생각이 되는 이제 것이죠. 또한 그 회사 쪽에 그 의지도 좀 들어가 있는데 많은 기업에서는 사내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 사용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거기에 뭔가를 정보를 키인한 것을 회사가 다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소셜도 반드시 업무 도구로서 자리를 잡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 이게 한번 지나가는 일회성인 이니셔티브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들 회사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아, 또 뭔가 하라 그러는구나. 기다리면 없어질 거야. 이러지 않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 잠깐만 다시 맨 처음을 상기를 시켜드리면 아니 그럼 도대체 소셜을 왜 하지? 이런 여러 고려사항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왜 그것을 진행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셜이 주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협업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협업을 장려하고
빛의 속도로 서로의 정보가 공유되고 누군가가 구루가 나타나거나 하면 그 사람이 전체 망 안의 유저의 날리지 수준을 리프트해주는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전체 그 네트워크 유저들의 네트워크 이펙트가 아주 커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소셜이 이러한 고려사항을 고려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셜이 모든 업무에 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일단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도입 전략에 대해서 저희 그 기업 고객분들 소셜을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컨설팅 서비스에서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나왔던 장표의 일부입니다. 그쪽에 이제 CEO 분들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에 있던 이제 부분들인데 요 전장부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장까지 몇 장이 있는데요. 가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빅뱅 형태의 전환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좀 적응을 할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위 업무를 작게 일단은 발런티어 해오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주로 R&D나 마케팅 같은 쪽은 발런티어를 많이 해오십니다. 그쪽에서 시작해서 그 부서의 업무 중에 일부 업무, 협업과 소통이 아주 필요한 곳, 특히 지식에 대한 공유, 한두 명의 그룹가 있고 대다수의 미디어커가 있는 이러한 그룹에서 이 그룹들이 전체의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런 형태를 갖추는 그런 업무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협업과 지식 공유에 이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좀 쉽게 빠르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성공 사례가 이제 정착이 되면 이것을 이제 사내에 홍보를 하고 더 많은 발론티어 그룹을 받고 그리고 이제 횡적으로 조금씩 더 넓혀가면서 이 성공 사례들을 확산하고 전파시키고 이런 형태로 작게 시작해서 크게 나가는 것이 소셜을 도입할 때 가장 좋은 방법론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그 레슨스 런드였습니다. 소통은 보통 수직적 소통, 뭐 수평적 소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수직적 소통이라는 것은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데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고 그것을 실천하고 아래에선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보고가 올라가는 형태 이게 이제 수직적 소통입니다. 수직적 소통은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잘 하고 계시죠. 수평적 소통은 이제 이 상명하복이 아니라 서로 그 경계가 없이 수평적으로 이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지위가 아래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 경계가 없이 서로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물어볼 수 있고 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지식을 이제 포스트해 놓고 있으면 답이 나를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고 이런 식의 이제 수평적인 소통 이 수직적 소통과 수평적 소통이 같이 조화롭게 잘 될 때 생산성이 가장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수직적 소통을 보통 잘 하고 있으니 수평적 소통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책을 많이 썼죠. 저 사람이 그 아주 유명한 투자자이기도 하고 벤처기업의 사장이기도 하고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제 사람인데 저 사람 한마디에 미국 전체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뭐 그런 사람이죠. 책도 많이 썼고 강연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 소도비 경매에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 뭐 워렌 버핏과의 저녁 뭐 이런 거 자주 올라오거든요. 이게 11억 2천만 원에 지난번 경매에서 이제 낙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 사람의 지식을 내가 흡수를 이제 하고자 하면 이 사람의 강연회를 가도 되고 이 사람의 책을 사서 읽어도 되고
여러 루트가 있는데 왜 밥을 먹는데 11억이나 지불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지식은 쌓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쌓을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기록을 하고 나눌 수 있는 이제 지식이 있고 그게 아니라 순전히 개인기에 밖에는 의존할 수 없는 지식이 또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영업을 이쪽에서 한 20년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영업의 전문가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공공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러이러한 제안서는 뭐 이렇게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매뉴얼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제 노하우가 아무리 담고 싶어도 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남기느냐? 그런 것은 이제 컨텍스트적인 지식, 이런 지식은 사실 인별로 전달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도제제도 같은 거를 통해서 가령 예술가들이 또는 이제 장인들이 자기의 기술을 그런 식으로 한 명을 데리고 쭉 평생 같이 일을 하면서 전달을 하는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 식이 사실은 가장 컨텍스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상에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식의 컨텍스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 뭐냐? 그것이 엔터프라이즈 소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루들이 자기의 지식을 어딘가에 쌓을 수는 없지만 같이 이 소셜이라는 동일한 업무 수단을 공유하면서 자기의 그 컨텍스트를 그 안에 풀어놓고 그것이 문서화돼서 쌓이지는 않지만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유저들의 개인기에 다 이제 인플루언싱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엔터프라이즈 소셜이 보여주는 가장 큰 생산성 향상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입 전략에서 몇 가지 좀 주의하실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은 일단 기존의 업무용 채널들, 기존의 소통 채널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그 업무 소통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호 보완되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야지 소셜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메신저라든가 화상통화라든가 뭐 이런 솔루션들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오해시고요. 이것은 지금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계신 소통 수단들입니다. 폰이 있을 수 있고 메일, 메신저, 보이스하고 비디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소셜. 이제 이렇게 되고 소셜 네트워킹은 스마트워크하고 또 약간 이제 다른 것이 스마트워크는 메신저하고 이제 화상, 메일로 대변되는데 그쪽은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는 부분이라서 실시간 소통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 해당 사용자를 할 수 있는가, 컨택할 수 있는가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소셜 쪽은 그것보다는 지식의 공유 그리고 서로 간의 인터랙팅, 인플루언싱이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그러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워크를 비롯한 기존의 소통 채널과 소셜은 대립되지 않고 상호 보완되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소셜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다 그래야 되나? 재미있는 사례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페이스북이 나오고 한 2, 3년인가 후에 페이스북이 맨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페이스북 하버드에 있던 그 마이클 주커버크 그 사람이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여학생 인기 투표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굴들을 쭉 올려놓고 남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가 제일 이쁘다 뭐 이런 이제 사이트였거든요. 그랬다가 그게 지금 말만 들어도 뭔가 이 차별의 이 느낌이 이제 풍기잖아요. 미국이 그런 걸 용납하는 회사 아니 학교가 아니니까 나라가 아니니까 폴리티컬이 롱하다 해가지고 학적 저기 위원회에 올라가서 징계도 먹고 폐쇄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약간 바꿔서
어느 학생이 어느 대학에서 뭐 하는 학생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말맞다는 이제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것을 올려놨더니 예상외로 상당히 트래픽이 엄청나게 이제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편리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걔가 얼굴을 이건 누구지?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수단이다가 그 밑에 댓글을 달고 맨 처음에 원래 있었던 그 투표 기능, 그게 좋아요거든요. 나는 얘가 제일 이쁘다. 이렇게 투표할 때 그 기능을 살려줬더니 그때부터 이제 유저들이 자기의 그 의견을 표시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학교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시스템에서 도저히 더 이상 너네 트래픽을 용납을 할 수가 없으니 밖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회사가 된 이제 그 회사거든요. 얼마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가. 그 페이스북이 돈을 뭐 너무 많이 무지무지하게 벌고 있어서 뭐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식의 루머가 이제 많이 돌았었는데 미국에서 네바다주의 사막을 달리던 자동차가 한번 전복이 돼서 안에 이제 있던 그 엄마하고 8살, 5살 꼬마 둘이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고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불행히도 돌아가셨고. 근데 그때 이 아이들에게는 풀 기능을 다 갖는 폰이 있었어요. 그 폰을 들고 있던 아이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뭐 8살이면은 이미 미국 나이로 8살이면 우리 나이로 10살입니다. 국민학교 한 2, 3학년 됐을 텐데 119에 전화를 하거나 그 아는 사람한테 집에 전화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보통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이 꼬마 둘이 했던 일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사막에 갇혀 있어요 라고 올려놓고 기다린 일입니다. 그래갖고 결국 한 15시간이 넘어서 구조가 되긴 했는데 미국에서 크게 이제 화제가 됐었죠. SNS가 과연 그 우리 아메리카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뭐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SNS 그러면 그 20대, 10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진짜 SNS 사용 형태를 이렇게 보시면 10대, 20대는 카카오톡 및 라인으로 대표되는 메신저 문화로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흔히 얘기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은 상당히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그 매경에 나왔던 기사도 보면 50대 이상의 60%가 SNS에 경험이 있다. 사용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 매일매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오럽한 방금 말씀드린 사용해 본 적이 있다. 하고 싶다. 매일 쓰고 있다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연령층에 관계없이 소셜은 아주 친숙하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기업이 도입을 고려할 때도 큰 어려움은 사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편함, 거북함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셜 성향이 아니신 분들은 약간의 이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 사용을 해 보시면 업무 생산성에 소셜이 다른 형태의 기여를 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실체를 이제 보여드리지 않고 소셜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앞에서 간단한 소개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다음 세션에서 저희 기술 그 전문가이신 윤지섭 부장님께서 실제 소셜의 적용 사례라든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장표는 저희 윤진섭 부장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요. 소셜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일단 사용을 시작해 보시라. 두 번째, 그리고 되돌아보시고 이것이 필요하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준비를 하시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사내에 많이 전파시켜 달라는 것. 이것이 저희가 기업 고객들한테 드리고 있는 부탁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